전기자전거 업그레이드 작업 1부에 이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뒷바퀴에 연결되는 홀센서와 페이즈 포지션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워선을 듀얼 배터리 컨버터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전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선 작업을 위해 전선을 한데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 저 커버부터 제거합니다. 유선 전화기 수화기에 달린 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부 작업에서 듀얼 배터리 컨버터를 예전에 컨트롤러가 있던 공간에 넣어 놓으니 내부 공간에 여유가 많이 생겨서 전선도 압력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젠 기존에 사용하던 이 브레이크, 파스, 스로틀이 새로운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는지 시험해보고 호환이 되지 않으면 전기자전거 컨버전 킷에 들어있는 새 부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단 전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을 당겨보면서 추적해보면 어떤 선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선들이 얽혀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시험을 해보니 이 브레이크는 호환이 되나 파스와 스로틀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스로틀을 떼내야 해서 양쪽의 핸들 커버부터 빼냈습니다. 스로틀 아래쪽에는 나사 홈이 있는데 육각 나사로 조여져 있습니다. 풀려면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스로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분리하였습니다. 스로틀은 핸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뒷바퀴, 컨트롤러, 디스플레이만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기존 부품과 호환이 되지 않는 관계로 스로틀과 파스도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전선이 탑튜브 내부로 들어가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보기 좋지만 선을 넣고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튜브 내부에서 선이 얽혀 있는데 억지로 선을 잡아 빼면 커넥터가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선을 겨우겨우 빼내면 선에 긁힌 자국이 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스로틀을 끼워 주었는데 이게 썸 방식입니다. 스로틀 선을 튜브 안으로 밀어넣고 반대쪽, 크랭크 쪽에서 빼내야 하는데 거의 1시간 동안 끙끙대며 했습니다. 매 전선마다 이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하기 싫고 에너지 낭비인 듯하여 나중에는 튜브 밖으로 빼내서 튜브에 고정시키는 쪽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일단은 튜브 안에 들어간 스로틀 선은 빼내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밖으로 빼기 힘들어서 자전거를 벽에 기댄 채 접이식 부분을 접어서 겨우겨우 반대쪽으로 빼내었습니다. 선 스로틀을 달기는 했는데 별로 폼도 안 나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겨울에 방한토시 착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스플레이를 분리하는 중입니다. 꽉렌치로 풀어주면 헐렁해집니다. 디스플레이 연결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유연한 재질이라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간격을 벌려서 빼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연결되는 컨트롤러 조작 버튼도 육각 렌치로 풀어주고 핸들 밖으로 빼줍니다. 자전거가 있다면 육각 렌치는 꼭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얼마 하지 않으니 크기별로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전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던 디스플레이 선입니다. 이 선도 튜브 내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튜브 앞 구멍으로 빼내야 합니다. 이쪽에서 선을 당기고 아래쪽에서 커넥터를 밀어넣고 있는데 커넥터가 튜브 안에서 전선 사이에 끼어 위에서 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선을 요리조리 비틀어가면서 겨우 빼는 데는 성공했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제거를 완료하였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이번엔 컬러풀한 디스플레이를 써보고 싶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김에 컬러 디스플레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핸들의 디스플레이를 고정시켜주는 거치대를 디스플레이에 설치합니다. 육각렌치 나사로 조여주면 단단히 고정됩니다. 디스플레이를 핸들 가운데에 설치해줍니다. 원하는 각도로 맞춘 후에 아래쪽에 나사를 조이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연결되는 버튼을 왼쪽 핸들 근처에 설치해줍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아래쪽에 나사를 조여주면 핸들에 고정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핸들에 고정하였으니 이젠 디스플레이 선의 커넥터를 컨트롤러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컨트롤러에 연결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러 선들 중에서 브레이크선과 파스선은 정말 찾기가 쉽습니다. 이 브레이크선은 왼쪽과 오른쪽 브레이크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데 투핀 커넥터 중에서 선의 색깔과 모양이 같은 커넥터를 찾으면 됩니다. 파스는 크랭크에 설치가 되는데 컨트롤러와 가깝기 때문에 선이 짧습니다. 다른 전선과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 컨트롤러는 전조등을 위한 배선이 따로 되어 있어서 컨트롤러에서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한 컨트롤러는 라이트를 위한 배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라이트를 위한 전원선을 따로 따와야 합니다. 짐바지 아래쪽에 헤드라이트 제거 후에 헤드라이트에 연결된 전선이 튜브 안에 있어 전선을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헤드라이트 제거 후에 새로운 헤드라이트를 달고 있습니다. 라이트 지원이 되지 않는 컨트롤러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달려면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 스위치 그리고 전원선이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XT60선처럼 배터리에서 라이트 전원을 따올 수 있는 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매를 잘못하여 앞놈을 순놈으로 바꿔주어야 했습니다. 절단 후에 납땜 작업하고 열수축 테이프로 덮어주었습니다. 순놈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전조등 설치는 완료하였고 라이트용 스위치를 핸들에 달아줍니다. 듀얼 배터리 컨버터를 꺼내어 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XT60선을 배터리와 컨버터 사이에 연결할 것입니다. XT60선에서 따온 전류는 전조등, 후미등, 스위치에 공급이 됩니다. 배터리와 컨버터 사이에 라이트 조명을 위한 선을 연결해 줍니다. 후미등 선을 짐바지 지지대에 고정하는 중입니다.
뒷바지 끝에 후미등을 달았습니다. 후미등을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페달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페달 렌치가 필요합니다. 페달 렌치는 아이스툴즈라는 대만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품질이 좋습니다. 양쪽 다 바퀴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페달을 돌려주면 풀립니다. 반대쪽 페달도 분해합니다. 페달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페달 분해에 이어 크랭크도 분해하겠습니다. 크랭크 분해 공구가 필요한데 아이스툴즈 제품을 이용하겠습니다. 빨간색 원부분에 육각 렌치를 픽싱 볼트에 넣고 돌리면 픽싱 볼트가 빠집니다. 크랭크축 커버를 분리하였습니다. 커버를 제거한 부분에 나사산이 있습니다. 저 나사산에 크랭크 분해 공구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을 넣고 돌리다 보면 둥근 모양의 돌출된 부분이 비비를 밀어내면서 크랭크암이 빠집니다. 반대쪽 크랭크 커버도 분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에 나사산이 있는데 크랭크에 넣고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싸구려 공구는 크랭크가 잘 빠지지도 않고 공구가 힘을 못 버티고 휘어져 버리는 참사가 생깁니다.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아이스툴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가 일체형이라서 힘 전달이 용이하고 강철 재질이라 튼튼합니다. 크랭크가 빠졌습니다. 공구에서 크랭크를 분리합니다. 파스를 설치하기 전에 비비를 청소해줍니다. 사각 비비입니다. 파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파스가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파스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먼저 전기 자극을 컨트롤러에 전달해주는 부분을 비비에 설치해줍니다. 비비에 넣은 다음에 실리콘으로 고정해주는 게 좋지만 테이프로 고정하고 크랭크암을 위에 설치해도 됩니다. 이 원판에 자석 물질이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화살표 회전 방향에 맞추어서 아까 설치한 부품 위에 넣어줍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스선 커넥터를 컨트롤러에 연결해주면 파스 설치가 끝납니다. 반대쪽 체일링이 달린 크랭크도 제거해줍니다. 양쪽의 크랭크암을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크랭크암을 분리한 김에 이물질과 녹을 제거해줍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체일링과 새로 설치할 체일링 크기 비교입니다. 이빨이 10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일링 크기가 큽니다. 전기자전거라 체인에 부담이 덜 가서 그런지 이빨이 살아 있습니다. 기름때가 많이 끼기는 했지만 교체하려니 아깝기는 합니다. 지름이 48T 체일링이 20cm, 58T 체일링이 24cm 정도 됩니다. 체일링이 커졌으니 헐리우드 페달질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크랭크를 설치하기에 앞서 자전거를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뒷바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패드에 걸려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아서 정렬해 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바퀴에 금속으로 된 원형 스페이서가 몇 개 들어있는데 이 스페이서를 바퀴 좌우에 넣어서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도 스페이서를 하나 넣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퀴마다 구조가 틀리기에 정답은 없고 바퀴를 굴려가며 조절하면 됩니다. 안쪽에 스페이서를 하나 넣어주니 로터가 브레이크 패드에 걸리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크랭크를 자전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를 분리할 때 사용했던 아이스툴즈 공구가 필요합니다. 크랭크를 비비와 결합해 보겠습니다. 체일링이 달린 크랭크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각 비비 가운데에는 나사산이 있는데 여기를 픽싱볼트로 조이게 되면 크랭크가 픽싱볼트에 밀려 비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픽싱볼트를 꽉 조여주면 크랭크가 단단히 고정됩니다. 파스가 설치되어 있는 쪽도 크랭크암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대쪽 크랭크암과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페달질이 가능하게 됩니다. 픽싱볼트를 똑같이 조여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체일링과 크랭크암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해야 할 작업이 아직도 꽤 남았습니다. 3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